안녕하십니까. 김박사 부동산TV의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공사비 정액 요구 시 주의할 사항 중 특히 물가 변동률의 적용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공식 검정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검정 결과표 형식에 기초한 분석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정리할 내용은 지난 두 차례의 만남에서 정리하였던 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사비 검정과 이 정도만 적어두겠습니다. 정비사업 표준 공사계약서 말입니다. 이 두 가지의 URL을 이 영상의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더보기 해시태그가 있는 부분이죠. 제가 제시해 두었으니까 필요하시면은 클릭만 하시면은 그 내용들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조합도 조합의 내부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정보에 대하여서는 비공개 처리하였다는 거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서 검정 결과표의 자료는 말입니다. 본질과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변형, 단순화한 것이라는 거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업명과 검정 신청 배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공공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자, 이제 검정 신청 배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을 붙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공사비와 관련하여 조합과 시공자는 당초 00년 00월 공사 도급 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00년 00월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설계 변경과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등으로 공사비 변동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당연히 시공자는 추가 공사비를 포함한 변경 공사비를 조합에 요청하였고요. 그리고 조합에서는 시공자가 제시한 공사비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즉 돈을 제대로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에 검정을 신청하였고 한국부동산원에서는 검정을 거친 후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한국부동산원의 결과 보고서 형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고 드렸던 대로 이제 일부 자료를 변형, 단순화한 한국부동산원의 검정 결과표 형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화면으로 나누어 정리해 두었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은 첫 번째 화면입니다. 예, 이 도표를 보다 더 단순화시켜서 두 번째 화면에 제시해 두었으니까 이 화면에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정 결과표는 바로 이 형식으로 제출됩니다. 먼저 가로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번호가
두 번째 칸에는 공사의 혹은 비용의 항목이 제시되어 있고요. 세 번째 칸에는 검증 대상 금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칸에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결과 제시되어 있는 금액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이번 만남에서 초점을 맞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검증 결과 금액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쯤 말씀드리고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칸은요. 세 가지 칸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칸은 당초의 내용으로서 A라고 표시해 두었습니다. 바로 당초의 내용이라는 것은 공사 도급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이죠. 두 번째 칸에는 변경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비 정액 요인이 발생하였고요. 그에 맞추어 시공자가 요구한 금액들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 바로 변경된 B에서 당초의 금액인 A를 뺀 결과값이 바로 정감에 해당될 것입니다. 늘어나고 줄어든 것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를 훨씬 더 단순화한 도표가 다음 화면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거니와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핵심 내용만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5번까지의 항목을 합친 것을 직접 공사비라고 부릅니다. 그럼 직접 공사비를 구성하는 항목은 5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넓은 의미의 전기공사에는요, 좁은 의미의 전기, 소방, 통신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 조경공사 또한 포함됩니다. 바로 1번부터 5번까지가 직접 공사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접 공사비라는 것은요, 글자 그대로 직접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으로서요, 직접 재료비도 있고 직접 노무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접 노무비는 직접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을 테니까 제외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공사에 투입되는 것으로는 기계 등도 있을 것인데 이 기계 등에 관련된 경비 또한 직접 공사비의 주요 항목 중 하나라는 거 바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사비는요, 이 5가지의 항목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3가지로 구성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아래의 합계는 언제나 동일한 결과값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접 공사비와 직접 공사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그에 따라서 요율 적용을 시켜서 도출해내는 재경비와 사업비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점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들이 이번 만남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바로 물가 변동 부분이니까요. 나머지 요소들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거니와 6번 재경비, 8번 사업비는 직접 공사비나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의 요율을 곱하여 도출하는 비용입니다. 이점만 말씀드릴게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직접 공사비 비율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 공사비 비율은요, 당연히 분자에 직접 공사비가 들어갈 것이고요. 분모에는 총 금액이 들어갈 텐데요. 그 가운데 있어서 물가 변동 부분은 당연히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당초에는 물가 변동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니까 공란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의 경우 직접 공사비 비율은요, 바로 1번부터 8번까지의 비용을 합친 금액을 총 금액으로 나눈 결과값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의 경우에서는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이 부분들을 제외한 총 금액으로 직접 공사비를 나눈 결과값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쯤만 말씀드릴게요. 핵심 내용은 충분히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직접 공사비 비율은요, 70% 내외입니다. 대략적으로 70% 내외입니다. 이 도표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결과값이 도출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번 만남에서 초점을 맞출 부분은 물가 변동 그리고 그 적용 대상입니다. 자, 시공자에서는요, 검정 대상 금액으로서 변경된 금액을 요구하였는데요. 이 변경된 금액의 구성 항목 중 물가 변동 부분은 1,905억 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1,905억 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1,905억 원은요, 바로 당초 총 금액의 물가 변동률인 30%, 0.3이 되겠죠.를 곱하여 얻은 결과값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1,905억 원입니다. 어때요? 핵심 내용 제대로 포착되었죠?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물가 변동률이 적용되는 대상은 당초 총금액 혹은 총공사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변경된 요소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총금액에 적용시켜 산출한 값이다라는 거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정 결과표 형식을 이용하여서 바로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자료를 변형 단순화한 한국부동산원의 검정 결과표 형식 두 번째 화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방금 전에 보았던 도표보다 훨씬 더 단순화된 것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1번부터 5번까지의 항목을 하나하나 나열해 둔 것이 아니라 그걸 전부 합쳐 직접 공사비라는 항목으로 처리하였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나머지 6번 재경비나 8번 사업비는 앞 화면에서 보았던 도표에서도 그대로 제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총 금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만남에서 초점을 두기로 약속한 부분이 물가 변동인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가된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면적과 평당 공사비 말입니다. 이러한 면적은요, 당초의 경우에 있어서 14만 8,500평이었습니다만 변경된 경우의 면적은 15만 9,400평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평당 공사비가 결정되겠죠. 평당 공사비라는 것은요,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총 금액 나누기 면적의 결과값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총 금액 나누기 면적의 결과값이 바로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평당 공사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물가 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장의 경우 물가 변동률은 30%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물가 변동률을 당초 총금에 달리 표현하자면 당초 총공사비, 달리 표현하자면 당초 도급 공사비 전체에 적용을 시켜 도출한 값이 시공자에서 요구하는 정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시공자 측에서 요구한 1,905억 원은 6,350억 곱하기 30%, 즉 0.3의 결과값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왜 물가 변동률은 당초 총금액, 당초 총공사비, 당초 도급공사비 전체에 적용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한국부동산원 검증보고서에서는 여러 곳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두 가지 내용이 우리들의 시선을 끕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검증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등의 정비 사업에서는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이 당초 총공사비, 당초 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라고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시공자에서도 당초 총 금액의 물가 변동률을 적용시켜 바로 이러한 금액을 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파악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당초 총금액이 아닌 변경된, 즉 시공자에서 요구한 그런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변경된 금액에 물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못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이지 못하다, 이런 것을 수용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설령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툴 필요가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이란 사실은요, 구글 AI나 챗 GPT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의 검색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시공자에서는요, 이처럼 일반적이지 못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를 아래에 제시해 두고 있습니다. 시공자에서는요, 흔히 당초 평당 공사비, 이 경우는 평당 428만 원으로 제시되어 있죠. 이것에 이런 기본값으로 먹고 들어가겠죠. 물가 변동률 0.3을 더한 값인 0.3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1.3을 곱하여 얻은 결과값 평당 556만 원이라는 것이 바로 단가 조정의 결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변경된 면적 15만 9,400평이죠. 여기에 적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556만 원을 곱한 결과값을 이처럼 구해냅니다. 대략 8,863억 원이 나타납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일반적이지 못한 시공자들이 흔히 주장하는 방식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ESC라는 것은 escalation입니다. 일종의 정액에 해당되겠죠. 정가된 액수 말입니다. 그건 바로 8,863억 원 빼기 당초 총금액 6,350억 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2,513억 원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변경된 면적에 적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흔히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도출된 결과값인 2,513억 원에서 일반적인 물가 변동 정액 1,905억 원으로 제시되어 있죠. 이 경우에 있어는 말입니다. 이걸 뺀 결과값인 608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608억 원을 조합에서는 쓸데없이 날리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더라는 겁니다. 비록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조정을 거치면 이 금액을 다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약이 없을 경우에는 이 금액을 온전히 절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해서 한국부동산원의 검정 결과표 형식 분석에 기초하여서 물가 변동률이라는 것은 당초 총 금액에 적용시켜 도출되어야만 한다. 달리 말을 하자면 절대 변경된 면적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대로 주장해야만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